건강하고 행복한 서시의 오늘 두 번째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연휴를 잘 즐기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미세먼지도 없고 정말 요즘에는 마스크를 시원하게 벗고 돌아다니는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쾌창한 날씨처럼 임영웅님의 소식도 쾌창함 그 잡채인데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이런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5월 서클 차트 기록이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보니까는 뭐 피프티, 아이브, 에스파,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이 아시는 걸그룹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들어보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들 모두가 굉장히 대세 걸그룹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걸그룹들이 엄청난 강세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니까 뭐 여러 앨범, 음원 차트, 석권 이야기가 쫙 나와요. 뭐 아이브 걸그룹도 뭐 스트리밍 차트 1위 이관왕이다. 에스파도 뭐 앨범 차트 이관왕이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제가 오늘 앞에 설명드렸던 임영웅님의 My Little Hero 선공개 영상이 나왔던 임영웅님의 이 반응처럼 아니 여기에 정말 내 노래가 있다고? 라고 외쳤던 바로 그 반응 그 자체로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 역시 런던버이 노래로 3개월 연속 1위에 랭크가 되었다.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런던보이는 임영웅의 더블 싱글 앨범 중 자작곡이며 2022년 11월 15일 발매 이후 총 5번이나 월간 다운로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이게 국내가 아니라 월간 다운로드 차트 1위다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번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는 또 어떻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모래알갱이가 영어 자막까지 삽입되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모래알갱이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더불어 오늘 공개된 이 임영웅님의 My Little Hero로 자, 4.6만의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조회수보다 실질적인 조회수는 더더욱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My Little Hero 지금 예전 선공개 영상들 조회수를 보면 이렇게 막 50만, 40만 가까이 되는데 아니 여기 어머님과 할머니 나온 거는 거의 73만인데 왜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바로 모래알갱이 스밍에 여념이 없다. 자, 발매된 지 4일 차인데요. 여전히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가요.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리고 곧 300만의 돌파거든요. 근데 음악 부분 역시 압도적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영웅시대 분들이 1000만 뷰 목표를 놓고 있는 상태예요. 자, 발매된 지 4일 전이니까 대략적으로 5일, 바로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발매된 지 5일 만에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300만 회를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럼 단순한 계산으로 앞으로 10일 정도 지나면은 1000만 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역시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게 어떤 열정이냐? 자, 보시면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를요 6월 16일 임영웅님의 생일날을 맞아서 1000만 뷰 돌파 기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엄청난 스밍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임영웅님의 지금 모래알갱이가 이제 5일 발매 5일 정도면 300만 회가 된다고 했는데 아니 수호씨 지금 오늘 8일이면 1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16일이 아니라 18일 정도 돼야지 1000만 뷰인데 자, 그럴 수 있는데요. 이건 제 예상입니다.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제가 조금 이따 후반부에도 말씀드릴 강조할 부분이지만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를요 바로 내일이죠. 금, 토, 일
이 3일 동안 방영되는 공중파 3사 음악방송 프로그램의 1위 후보곡으로 랭크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스밍 활동을 해나가고 계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신곡 모래알갱이 스밍을 하느라 살짝 지금 이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는 아마 다음 주 이때부터 본격적인 스밍 폭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음원 스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주에는 뮤직비디오 스밍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임영웅님의 생일까지 1000만 뷰 돌파 신화를 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8시, 오전 8시 멜론 차트 기록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모래알갱이 7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렇다면 9시는 어떨까요? 자,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9시는 아쉽게도 한 순위가 살짝 하락한 8위에요. 자, 그렇다면 10시는 어떨까요? 자, 10시는 다시 6위까지 반등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의 지금 열혈 스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치열합니다. 치열해. 지금 엄청난 이 아이돌 그룹, 걸그룹들에 맞서서 임영웅님의 이번 신곡 모래알갱이가 엄청난 지금 스밍 파워를 등에 업고 엄청난 스밍이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파워 지금 무시할 수 없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이 와중에 임영웅님의 깜놀 칼럼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칼럼 못지않은 또 뿌듯한 지금 앨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만별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 OST를 발매를 했는데요. 드라마 OST죠. 여기에서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함께 협업해온 대세 작곡가 한밤님이 역시나 이번 OST 곡도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보면 가수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이 작곡가 한밤님의 굉장히 큰 포트폴리오 경력사항이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이만별이라는 OST 곡 작업도 함께 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다방면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칼럼도 오늘 등장을 했어요. 임영웅 보고 쇼크받은 가수 2일세의 흥돋는 춤은 샤랄라 차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가수분이거든요. 근데 이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사람들은 음악에 열광하고 음악에 살며 음악에 힘입어 고된 오늘 하루를 버틴다. 대세 중의 대세, 가수 임영웅의 음악이 바로 그러한 힘을 보여준다. 트로트, 발라드, 팝,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있는 그는 대중들에게 가슴을 파고드는 감성으로 위안과 행복을 전한다. 그리고 임영웅을 처음 보자마자 쇼크였어요 말하는 한 사람이 있다. 임영웅의 노래를 처음 듣자마자 쇼크를 받을 만큼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고 한다. 트로트를 발라드하게 불러내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장르 파괴를 너무 훌륭하게 해냈잖아요. 그는 임영웅에 대한 칭찬을 쏟아냈다. 자신 역시 음악을 직접 창작하며 음악과 사랑에 빠진 뮤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처럼 대체 불가한 임영웅 가수의 탄생을 기뻐했다. 과연 임영웅을 보고 충격과 영감을 받은 가수, 그의 정체가 바로 범고래 프리윌리 싱어송라이터 이일세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상황과 장르를 구애받지 않고 음악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끝내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인생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참 독특하게도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소개를
쭉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음악에 대한 인생을 한평생 바쳐왔다라는 분이 임영웅님을 보자마자 쇼크였고 충격이었고 장르 파괴를 훌륭하게 해내는 모습이 너무나 대단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대체 불가한 임영웅 가수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걸 이분이 직접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임영웅 가수와 지금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 가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스터 트롯의 진에 등극한 안성훈 씨인데요. 보니까 두 미스터 트롯 우승자의 양보할 수 없는 격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깜놀해서 한번 보니까 실제로 6위와 7위의 임영웅님과 안성훈 씨가 1838표, 1477표로 이 득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뭐지? 하고 찾아보니 네티즌 어워즈구나. 제가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게 뭐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권고사항은 아니다. 그런 투표의 종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6위와 7위에 안성훈 씨와 임영웅님이 랭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여기에서는요, 정동원 군이 3만 표가 넘는 득표수를 받으면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정동원 군의 팬덤 분들은 투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임영웅님의 팬분들은 이게 아마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뭐 이게 제가 만약 변동사항이 있다면 또 빠르게 제가 고정 댓글이건 다음 영상에서건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훈 씨와 임영웅 님이 이렇게 6, 7위에 나란히 랭크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이 미스터 로또가 최근 뭐 안성훈 씨가 등장하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목요일 전체 예능 프로그램 1위를 등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응이 폭발적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과연 그럴까요? 자, 미스터 로또의 시청률을 보면 첫 방송 시청률이 8.6%로 굉장히 좋은 기록을 달성해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8.2, 6.9, 그리고 다시 7.8%로 반등을 했지만, 글쎄요, 첫 회 방송차의 시청률마저도 쫓아가고 있지 못한 아쉬운 상태예요. 그리고 그마저도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만, 이 박서진 님이 기존 팬덤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쉽게도 미스터 트롯 2에서 황당한 탈락을 했지만, 결국 이 박서진 님이 따지고 보면 팩트만 말씀드렸을 때 미스터 트롯 2의 탑7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박서진 님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그나마 시청률이 이렇게 그분의 팬덤으로 인하여 유지되고 있지 않냐, 이런 분석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미스터 트롯2의 안성훈 씨가 임영웅 님과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시다시피 안성훈 씨도 임영웅 님과 미스터 트롯 1에도 함께 출연을 했었고, 두 사람의 또 이 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절대 안성훈 씨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대중들, 또 같은 장르의 가수들, 가요계, 방송가, 그리고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이런 기록들, 글쎄요, 범접 불가인 게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범접 불가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 아직 남아있는 내용이 더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연달아서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빵점 상태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정말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뮤직뱅크, 그리고 쇼 음악 중심, SBS죠? 쇼 음악 중심, 그리고 SBS의 인기가요. 자, 이 세 군데의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1위 후보가 되기 위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엄청나게 스밍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임영웅님의 과연 이번 주말에 이 싱글 앨범이긴 하지만 모래알갱이로 음악방송 무대에 서냐 안 서냐, 이것도 추후의 관심사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아직 가능성이 한 반반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음원으로만 나올 확률이 50%, 정말 깜짝 기습 일정으로 임영웅님이 뮤직뱅크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깜짝 등장할 가능성이 또 한 50%. 요렇게 좀 나뉘지 않나 싶은데, 자, 어찌됐건, 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금, 토, 일, 3일 동안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가 이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울려 퍼질 가능성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의 지금 스밍 활약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가운데에 굉장히 놀라운 기사가 어제 새벽 시간대에 올라왔죠? 자, 바로 이겁니다. 김성주 씨, 임영웅님과 함께한 사실 TV조선에서의 인연이죠. 자, 김용만 포천 홍보대사 임영웅에 밀려서 잘렸다. 뭉뜬이 뭐죠? 바로 뭉쳐야 찬다의 리턴즈죠. 그래서 뭉쳐야 찬다 리턴즈, 뭉쳐야 뜬다, 요런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 시리즈의 리턴즈, 최근 후속편이죠.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보니까 진짜 김성주 씨가 나와서 김용만 씨, 개그맨 김용만이죠. 김용만 씨 설마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아시죠? 네, 함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이 김용만 씨. 정말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개그맨입니다. 근데 김용만 씨 얼마나 인지도가 높습니까? 근데 임영웅에게 밀려버렸다. 포천 홍보대사. 김용만 씨가 난 밀렸어 이러죠. 보니까 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이러한 말을 해요. 김성주 씨가 김용만 씨 포천 홍보대사 하고 있었는데 임영웅에게 밀려서 잘렸다. 그러자 김용만 씨가 밀렸어 라며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더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김용만 씨가 정말 포천 홍보대사였을까요? 이제 보니까 실제로 이 2004년도에 보시죠? 포천시 홍보대사로서 이미 김용만 씨가 먼저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내려보니까 이 포천 홍보대사였는데 밀렸다라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진짜 일부러 이거를 오픈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방송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2004년도 뉴시스 언론사에서 개그맨 김용만 포천시의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어 활동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용만 씨가 부친이 포천이 고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김용만 씨의 부친과 친척들이 이 포천시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진행을 맡아본 게 인연이 돼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던 거다. 근데 이게 좀 황당하죠? 왜냐면 지금 보면은 보이십니까? 김용만 씨가 이런 일 때문에 이 혐의로 홍보대사에 해촉당했다라는 기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홍보대사에 올라갔다라는 이 김용만 씨의 이야기를 뉴시스라는 언론사가 2004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이 참 황당하게도 그로부터 한 9년 뒤인 같은 언론사에서 지금 김용만 씨의 포천시 홍보대사로 선정됐다라는 말을 한 이 언론사가 해촉된 내용까지 함께 다뤘어요. 보니까 사실 10억 원 상당의 스포츠 땡땡을 한 혐의를 받은 이 김용만 씨를 홍보대사에서 해촉할 방침이다 라고 9년 뒤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포천시의 관계자는 그 당시 때 김용만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좋은 수순이지만 아무리 연락을 시도해도 연결이 되지 않아서 해촉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보니까 2004년시에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서 1년 해마다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활동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때 김용만 씨는 출연 중이었던 5개 프로그램 정말 잘 나갔죠? 근데 자진하차를 다 결정했던 당시입니다. 알고 보니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죠? 예, 축구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베팅을 한 이 혐의를 받으면서
쉽게 말해서 홍보대사에 잘린 거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언론사에서 이 내용을 둘 다 다뤘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사실 이게 뭐 임영웅님 때문에 갑자기 잘렸다? 아무래도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서 이러한 연출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물론 이게 제작진의 의도였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사실 이건 임영웅님에게 밀렸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됐죠. 오히려 임영웅 가수가 저렇게 해준 게 더 감사하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뭐 어찌됐건 참 좀 황당하면서도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기도 했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초대박 근황 소식이 터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임영웅님이 어딘가에 가서 딱 앉아있죠? 자, 어디에 앉아있는 걸까요? 여기가 영화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정말 최근에 영화를 보러 이렇게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일단 범죄도시 봤을 듯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죄도시 아시다시피 최근 이 마동석 씨가 등장한 이 범죄도시 3 지금 개봉해서 뭐 남자들은 전부 다 보고 있죠. 더불어서 벌써 600만 관객이 코앞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관객을 금방 돌파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최근 임영웅님이 이 홍대에 있는 이 메세나폴리스 여기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메세나폴리스 안에는 극장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세나폴리스 안에 상업시설이 전부 다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메세나폴리스 안에 있는 영화관에서 임영웅님이 아마 영화를 봤던 게 아닐까. 실제로 이 메세나폴리스 근처에 있는 일반인들도 극장에 와서 많이 영화를 여기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님이 최근 이 범죄도시 3를 보기 위해서 아마 극장을 갔던 게 아닐까. 요런 추측이 나오고 있고 정말 반팔티에 그냥 긴 아디다스 추리닝 바지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정말 수수하게 메이크업도 하지 않고 그냥 마스크 쓰고 와서 툭 영화를 본 것 같고 주변에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홍대 근처에서는 임영웅님이 좀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의 거주지 근처이기도 하고 또 이 홍대에서는 임영웅님을 알아보는 젊은 층도 많지만 사실 프리하거든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편안한 모습으로 이 극장 관람을 갔던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심야 영화나 뭐 조조 영화나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낮에 영화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연휴 기간 내에 임영웅님이 방문을 했던 게 아닐까. 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임영웅님이 등장했던 이 극장이 바로 자택 건물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곳이 바로 롯데시네마로 확인이 됩니다. 보면은 롯데시네마 합정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소를 찾아가서 딱 보면요.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2층 이렇게 나타나져 있죠. 그러니까 임영웅님은 이 집으로 이사한 이유가 뭐 소속사도 가깝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고구마 장사를 하면서 바라보던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임영웅님이기 때문에 하나의 인생의 목표였던 그런 아파트이기도 했죠. 그리고 검소하면서도 착실하게 모은 돈을 헛된 데 쓰지 않고 나의 첫 집을 구매한 주요한 의미도 지니고 있다. 제가 여러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자,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임영웅님의 이 활동 반경 내에서 지금 이곳보다 좋은 곳이 과연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이 활동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는 곳이죠. 보면은 이게 이제 임영웅님의 메세나폴리스 자택 건물인데 여기 보면 2층에 이렇게 롯데시네마가 딱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건물에서 보는 이 홍대인이 굉장히 많대요. 홍대인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뭐 홍대생들만이 아니라 홍대를 오가는 젊은 층들 또 그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람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내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이 건물 내에서 백화점처럼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시간을 내서 바로 범죄도시일지 100%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영화 관람을 했던 것이 아닐까. 물론 2집 앨범 또 임영웅님의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빌보드 차트 등등등 사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앞으로 이뤄나가야 할 업적들이 어마무시한데 우리 그런 말이 있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러니까 개구리는 더 높이 뛰기 위해서 다리를 접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 의미가 결국 푹 쉬었다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휴식기간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생각보다 발매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 정말 임영웅님이 해외 무대 진출을 위해 엄청난 애를 쓰고 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제가 오늘 앞에서 설명드렸던 마이 리틀 히어로 선공개 3편에도 나타나 있듯이 지금 뭐 세계 무대에 대한 도전은 LA 콘서트를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시간들이 결국에는 임영웅님에게 좀 더 필요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또 영웅시대 분들에게 예능방송 프로그램 하나만으로 그 2집 앨범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임영웅님의 직접 증언인데 그것도 기다리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 수 있단 말이죠. 이 팬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힘들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어쩔 수 없이 임영웅님도 많은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자작곡인 싱글 앨범을 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싱글 앨범이 요번 모래 알갱이만이 아니라 차츰차츰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한 곡씩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던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소씨가 요즘 아침 9시쯤에 임영웅님의 첫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의 3년 동안 새벽 6시에 업로드 하던 것에 익숙해져 있으셔서 깜빡 잊고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조회수가 저조할 경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영상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다시 발췌해서 그 다음 전용 영상이나 또 다른 영상에 함께 삽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임영웅님의 이 따끈따끈한 팩트 소식을 전달드리고 있지만 이게 또 시간대가 변경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혼선이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제가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린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 이제 내일만 지나면 또 토요일입니다. 일주일이 정말 빛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죠. 자, 또 토요일날 마이 리틀 히어로를 앞두고 소씨의 이 저녁 영상 오늘도 열심히 올려볼 테니까요. 오늘은 뭐 새로운 신규 컨텐츠도 함께 추가될 수도 있다라는 거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면서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